많은 사람들이 융합교육을 스팀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스팀 교육을 융합교육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국내 융합교육의 사례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제가 국내라고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흔히 창의융합교육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도입한 스팀 교육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 검증을 다 마친 한국형 융합교육 사례만을 탐구할 것입니다. 한국형 융합교육 콘텐츠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융합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교육가에게도 한국형 융합교육 콘텐츠는 교육 봉사를 설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존 융합교육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융합적 사고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융합 교육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융합이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융합은 녹여서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녹였기 때문에 합치기 전 상태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통합과 같이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융합은 단순한 결합인 통합과 달라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2개 이상의 교과를 연결짓는 주제 탐구 활동을 융합교육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물리에서 배우는 파동을 경제에서 배우는 경기순환 개념과 연결짓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교과 2개를 합쳐서 융합 수업을 해요. 예를 들면 과학하고 체육. 지금 과학에서 중력 그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체육에서는 줄다리기를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줄다리기는 여러 가지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 교과가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줄다리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융합 수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과에서 지금 통계 프로젝트라는 것도 했는데 모둠 5-6명끼리 모여서 통계 설문지 나눠주고 그 다음 친구들에게 작성하라고 한 다음에 같이 과학적으로 풀어나가거든요. 그렇게 뭔가 하면 과학적으로도 이해가고 수학 교과서에 내용 있는 것도 이해가 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주제 중심으로 2개 교과목을 연결짓는 것을 융합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전문가와 교과 전문가가 모여서 통합과 융합 수업의 개념을 차분하게 천착하면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론에 앞서 이미 현장에서 융합교육이 자생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면 그 현상을 정리하고 체계를 갖춘 수업 모형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융합은 한 분야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가 융합하여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식이나 전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진다면 현재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융합 수업은 융합이라기보다는 테마 중심 통합 교육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창의융합 교육은 스팀 교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팀은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미국의 과학문화재단에서 강조한 스템에 예술을 추가해서 스팀으로 발전시킨 교사운동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팀형 융합교육은 한국의 현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스팀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위 영역을 지칭하는 이니셜일 뿐 구체적인 융합교육 전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로봇 키트 조립과 같은 교구 활용 수업,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제품의 개발, 과학 현상을 작품화한 전시회와 이벤트와 같은 기존에 이미 늘 하고 있었던 활동들을 스팀 교육이라는 포장지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스팀 교육을 수용한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교육제도에 적합한 융합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모형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팀을 미국의 융합교육 전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스팀 교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교사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예술을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예술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술뿐 아니라 역사학, 사회학, 교육학, 철학,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술 영역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팀 교육 모형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같은 이공계 교육 차원을 넘어 융합형 인재 교육을 추구하고 있지만 융합 교육을 위한 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대등하게 나머지 학문들을 모두 묶어 예술이라는 틀로 설정한 것은 학문 분야를 분리하고 설계하는 기존의 통념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스팀 교육 모형은 체계적인 교사학습 모형이라기보다는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한 융합교육 캠페인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스팀 교육을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스템 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스템 교육은 과학과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 설계를 하고 공학과 기술을 통해 실생활과 연계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스팀 교육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술 분야를 접목시켜 창의성을 기르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스팀은 미국이나 영국의 국가교육 제도에서 도입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교사운동 차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한국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해 스팀 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스팀 교육은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팀 교육은 학생들이 매일 접하는 실제 현실 세계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과서의 내용 중에도 실생활과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미 누군가 완성해 놓은 지식과 개념을 정해진 위계에 따라 순서대로 배워야 합니다. 교과서와 실생활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담긴 지식을 외워서 한정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을 왜 배워야 하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면 해결 방안을 스스로 설계해서 직접 탐구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스팀은 이렇게 실생활과 연계해 과학, 수학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과 공학 요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스팀 교육 도입 초기에는 주제 중심 수업이었습니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과학, 공학, 수학, 예술 교과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과목 간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특정 주제를 미리 선정한 후에 그에 적합한 교과와 단원을 찾아 스팀 요소를 연결시키다 보니 융합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통합 교과 주제 탐구 학습과 별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장 적용 초기 단계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각 분야를 어색하게 연결하는 형태의 연계와 융합 사례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스팀 교육은 실생활 문제에 중점을 둔 자연스러운 융합을 지향합니다. 특정 교과나 주제 또는 고정된 개념에서 시작하지 않고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소재를 이용해
맥락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생활 문제는 어느 한 과목의 지식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학문에 숨은 유용한 지식을 하나로 연결해 활용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교과의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스팀 수업이라 부르려면 S, T, E, A, M 중에서 2개 이상의 교과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고민하고 탐구하는 교육은 당연히 여러 종류의 요소를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팀 수업에서 추구하는 융합은 교육의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융합 현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안한 스팀 교육은 현장에서 2개 과목 이상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학습의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팀 교육이 기존 교육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특징으로는 융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학 교육을 단일 교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해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학문 간 통합과 융합의 트렌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기존 지식을 어떻게 융합해 활용하는가의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스팀에서 강조되는 융합적 소양, 즉 스팀 리터러시는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스팀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도 융합입니다. 스팀 교육에서는 궁극적인 융합은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융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문제는 대체로 어느 한 과목만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으며 여러 학문의 지식을 활용해야 해결 가능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교과의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융합이 일어납니다. 스팀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수학, 과학이나 공학, 기술 또는 예술이라는 요소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제 또는 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포함시켜도 됩니다. 융합형 인재 교육을 추구하는 스팀 교육에서는 학습의 준거를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황 제시이며, 둘째는 창의적 설계, 셋째는 성취감에 해당하는 감성적 체험입니다. 준거별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팀 학습의 첫 번째 준거는 상황을 제시해 자기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팀은 전체를 아우르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학습 내용과 활동 사항을 학생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 학습에서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입부에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스팀에서는 수업 전체를 포괄하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문제와 학생 자신의 관련성을 높여 문제 해결 의지가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팀 학습의 두 번째 준거는 창의적 설계로 문제 해결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제시한 후에는 창의적 설계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창의적 설계가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과 스팀 수업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수업에서는 교사의 강의를 통해 기본 개념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실험과 활동 위주로 구성했어도 미리 짜인 순서에 따라 실습하거나 이미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설계는 학생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수업과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 수업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결과물을 얻습니다. 게다가 과학적 지식의 대부분은 완성된 이론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문제들과는 다릅니다. 문제 해결력을 늘리려면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활용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도와주는 창의적 설계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실생활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시기가 되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팀 수업에서 창의적 설계를 반복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 방식을 살펴보면 과학보다는 공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대부분 과학의 범주에 속합니다. 하늘은 왜 파랄까? 우주에서 가장 작은 입자는 무엇일까? 처럼 그 원인과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학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까? 어떻게 해야 작은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까? 같은 돈으로 집을 더 따뜻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실험은 대부분 명확한 답이 존재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미 배운 것을 다시 확인해 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세부적인 실험 과정까지도 친절하게 안내하므로 학생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해 볼 기회가 부족합니다. 설령 기존 과학 지식을 확인하는 일이 문제 해결 과정에 포함된다 해도 설계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제약 조건 하에서 어떻게 실험을 진행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몇 가지 실험 도구를 조작하는 것만으로 실험 활동의 범위가 줄어든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의적 설계의 출발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학생 스스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순간부터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제약 조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불가피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실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이나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창의적 설계를 하다 보면 한두 개 과목에 제한된 지식만으로 불가능하며 여러 학문의 지식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됩니다. 스팀 학습의 세 번째 준거는 감성적 체험으로 새로운 도전을 권하는 것입니다. 창의적 설계 이후에는 학생들이 감성적 체험을 통해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게 할 차례입니다. 상황 제시를 통해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창의적 설계 과정을 통해 해결하면 학생들이 성공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성공의 기쁨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도록 격려합니다. 감성적 체험의 효과를 높이려면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각을 이어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시된 문제가 실생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되는지, 관련된 다른 내용은 없는지, 유사한 활동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호기심과 흥미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수업 도입부의 동기 유발 장치, 그리고 문제 해결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 체계도 감성적 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성적 체험 요소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른 문제, 다시 도전하는 선순환 구도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이 곧 감성적 체험과 연결됩니다.
기존 교육학에서 교육 목표로 제시하는 정의적 영역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교사가 아닌 학생 중심의 관점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감성적 체험은 학생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학습을 강조합니다. 학습자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학생이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융합교육은 과학기술, 공학예술, 수학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 철학과 같은 인문, 사회 분야까지 대등하게 아우르는 넓은 틀을 토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융합교육의 방법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스팀 교육을 융합 교육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겠죠?